안녕하세요, 송송입니다. 생기초 스타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이곳은 영어가 잘하는 그곳 생기초 스타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런 액세서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액세서리라는 건 이거 뺀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죠? 자, 이게 있어서 조금 더 좀 돋보이나요? 좀 나은가요? 자, 조금 더 뭔가 화려하게 수식해 줄 수 있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게 바로 액세서리. 그리고 오늘 저랑 같이 함께한 조동사는 동사계의 액세서리입니다. 자, 조동사는 영어로 auxiliary verb라고 하는데요. auxiliary, 즉 auxiliary라는 단어와 액세서리가 어원이 똑같이 꾸며주는, 보조해주는 이라는 같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auxiliary verb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개념 탄탄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정의 스테이션과 함께 기출을 기적으로 만들었던 그 노하우를 담아서 시작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먼저 함께 하셨던 태 제가 꽉 채워서 강의를 이렇게 제작하면서 여러분이 그 끝까지 안 해보시면 어떻게 하나 높아심이 있었지만 공부를 하시는 분 반드시 함께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때 여러분이 함께 보셨던 내용들이 조금 내용이 꽉 채워져 있었고 좀 많았어요. 패킹했던 내용이. 그런데 그 내용들을 내가 한 번에 이해 못해서 내가 못하는 거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번에 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맥락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아, 이런 게 수동태구나. 수동태라는 것 자체는 실제로 가해자가 있고 이런 가해자가 이런 피해자에게 어떤 행위를 했었을 때 그 행위에서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행위라는 면에서 여러분이 보셨다면 이 문장에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run over라는 동사가 있죠. 했다. 치다라는 뜻의 원형이고요. 거기 목적어로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리고 목적어 형태로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능동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피해자, 즉 목적어 중심의 서술을 하는 것을 수동태라고 하고요. 수동태는 그래서 반드시 목적어를 가져야지만 문장에서 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3형식, 4형식, 5형식 중심으로 여러분 수동태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셨는데요. 실제 요 3형식 수동태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부분에서 목적어 문장 앞으로 딴 하고 옵니다. 이게 바로 수동태의 기본 원리.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해서 사고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얘가 능동태라면 얘는 수동태인 거죠. 목적어 앞으로 나갑니다. 동사는 be 플러스 pp.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어는 그대로 쭉 내려오면서 자, 목적격으로 변하면서 by를 데리고 오면서 뭐뭇에 의해서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기억나실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비동사의 인칭과 그리고 시제를 반영하는 섬세한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장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요 speak라는 동사가 현재 시제이면서 자, 여기 있는 목적어 Spanish가 문장에 앞으로 왔었을 때는 그때는 3인칭의 단수의 현재이기 때문에 Spanish is spoken 이라고 해서 비동사를 반영해서 시제와 인칭을 제작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과 함께 했던 것이 지난 시간 함께 했었던 태입니다. 그래서 동사와 관련해서 태를 배우셨고 그 이전에는 시제를 배우셨잖아요. 시제 배우시고 태 배우시고 조동사까지 배우시면 동사와 관련된 마스터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조동사라는 거는 우선 동사 전체 중에서 동사는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단순하게 이게 1번 뭐 무슨 동사, 비동사, 뭐 조동사, 일반 동사. 옛날에는 근데 어목한 시절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이런 필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1번 양가로 동사는 이렇게 써주셨는데 요즘 세상이 좋아졌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포그래피라고 해서 비주얼 잉글리시에서 여러분들이 포션과 그리고 각각 가지고 있는 지분까지 느껴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실제로 이게 동사 그룹이에요. 동사 그룹. 그 동사 그룹 중에서 우선 가장 소규모가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MR, is, was, were 이 같은 비동사가 있고요. 그런 비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소수 그룹인 게 조동사예요. can, may, will, must 이런 것들이 조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조동사 같은 것들까지 해서 문장에서는 비동사와 조동사까지 두 가지가 나왔고 그걸 뺀 나머지 전부가 다 일반 동사예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가 그냥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일반 동사를 지금 누가 우리 조동사가 꾸며주고 비동사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조동사는 딸랑딸랑 딸랑딸랑 액세서리 같은 거라서 없어도 비동사나 일반 동사 단독으로도 쓸 수 있는데 걔가 들어가서 문장에서 조동사 즉 auxiliary, 액세서리 즉 꾸며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조동사의 특성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동사라는 것은요 특징이 있어요. 무조건 자기가 꾸며주는 대상 동사를 무조건 원형으로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조동사는 무조건 뒤에 동사 원형을 불러온다. 동사 원형은 R이라고 해서 root, 뿌리 모양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형을 표현할 때 R 이렇게 이니셜을 사용합니다. 조동사는 무조건 동사 원형을 쓴다. 그리고 조동사는 부정을 만들 때 그 뒤에 동사가 이게 비동사든 일반 동사든 여러분 이게 비동사일 수도 있고 일반 동사일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상관없이 조동사에다가 not을 쓰고 동사 원형을 쓰는 거죠. 조동사에 not을 쓰고 동사 원형. 그러니까 앞에 뭐 isn't, doesn't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조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not을 쓰고 동사 원형을 쓰시면 됩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조동사는 인칭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앞에 3인칭의 단수면 동사에 s를 붙인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전혀. 3인칭의 단수 주어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조동사는 can's, may's, 뭐 must, 이런 거 만들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동사는 여러 개를 쓰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만 쓰셔야 됩니다. 조동사 주개 중에 하나만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장에서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조동사라는 것 자체가 문장에서 역할이 우선 먼저 꾸며주는 것이다. 이건 대전제. 뒤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온다. 그리고 조동사는 부정만을 not을 쓴다. 조동사는 s나 yes 붙여서 인칭 반영을 하지 않는다. 조동사는 두 개 쓰고 싶어도 절대로 두 개 쓰시면 안 되고 하나만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조동사로 미래를 나타내는 will도 쓰고 싶고 조동사로 여러분들 내가 can도 쓰고 싶어. 그럼 will, can 쓸 수 있어요? 없죠.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can을 대신해서 be able to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뜻은 같아요. 뜻은 같지만 이건 비동사지 조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를 변신시켜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will be able to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will, can 이런 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자,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의 특징을 먼저 가져가시고 실제로 조동사의 첫 번째 뜻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만 써야 된다. 이걸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동사의 조동사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자, 그럼 볼게요.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한 뮤를 모시고 왔습니다. 한 뮤. 누구냐면요. 얘예요. 이쁘죠? 완전 귀여워요. 여러분들 얘 보면은 지금 눈의 양쪽에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거 반고양이라고 한대요. 반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파란색 반, 초록색 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반이라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홍채 이색증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눈이래요. 양쪽에 홍채가 다르죠. 그런데 아름답죠. 그런데 이 신묘하고 아름다운 고양이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동물 정체성의 고민에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정체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내가 아무래도 난 남자인 것 같은데? 아니야, 난 아무래도 여성성이 더 강한 것 같아. 이렇게 성정체성에 고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고양이는 동물 정체성에 고민을 합니다. 난 고양이야, 야옹. 그러다 어느 순간 아니야, 나 고양이 아닌 것 같아. 자꾸 짖고 싶었죠. 멍멍. 이러면서 본인이 강아지임을 인식하게 되는 그
마음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한번 보실게요. 맨 처음에 고양이가 I'm a cat. 난 고양이야. 야옹. 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고양이임을 100%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봐도 나는 고양이가 아닌 것 같아. 난 아무래도 개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나 고양이 아니야. I'm not a cat. 난 고양이가 아니야. 라는 100% 부정의 결과가 올 때까지, 즉 100% 긍정과 100% 부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고양이가 마음고생이 정말 많았다. 처음엔 이랬어요. 난 고양이야 라고 했다가 살짝 아주 한 10% 정도 고양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치밀어 올랐지만 정신 차려야 돼. 난 고양이면 틀림없어. I must be a cat. 오케이? 고양이, 내가 고양이여야 되지. 내가 고양이여야 돼. 내가 고양이일 수도 있어. 근데 고양이일지도 몰라. 아니야, 내가 고양이일 리가 없어. 나 고양이 아니야. 이렇게 마음의 변화의 과정에 그 곳곳에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조동사 must, should, ought, may, might, can't가 있었습니다. 조동사란 바로 그겁니다. 마음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했을 때 파란색도 아닌 노란색도 아닌 그 무언가의 색상, 그 마음이 변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조동사입니다. You know? 조동사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요. 조동사를 가지고 뭘 하고 뭘 나타내고 의무, 책임, 허가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 이런 게 보여요. 지금 여기 비동사 am, 여기 비동사 am, 요 am과 요 am 사이에서 여러분들 여기는 100% 긍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100% 부정이에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가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이 고양이의 마음 상태가 100, 즉 100% 긍정, 100% 부정일 때 이 과정에서 마음의 비동사는 계속 있었어요. 아까부터. 그런데 그 중간에 단순히 100이 아니라 자, 색을 이렇게 한번 잡을까요? 100이 아니라 한 90%의 확신, 한 7, 80%의 확신, 한 50%의 확신, 한 30, 10%도 되지 않는 확신. 요 확신의 과정 속에서 여기 있는 요 색상의 변화처럼 긴가민가하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 긴가민가하는 과정. 즉, 이 고양이가 자기의 동물 정체성에 대해서 긴가? 아닌가? 긴가민가 그 고민하는 과정이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조동사는 훌륭히 그 비동사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must는 자, 의무 또는 여러분 추측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고양이여야 돼. 내가 고양이면 틀림없어. 100%가 아닌 한 90% 정도 해당이 되는 추측, 아주 강력한 추측이죠. 또는 의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must입니다. should는 의무, 이것도 의무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may는 여기서 가능성, 자, might도 여기서 가능성, 여기는 가능성의 부정. 이런 식으로 조동사가 그 역할을 다해서 뒤에 있는 비동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런 비동사를 꾸며주는 게 바로 조동사다 이겁니다. 비동사를 꾸며주는 게 바로 조동사. 그런 조동사가 바로 문장에 맛을 더한다는 거죠. 되셨을까요? 그래서 조동사를 배우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단순하게 동사 100% 긍정 마이너스 100% 또는 0%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 그게 100% 기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중간 단계. 그 중간 단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조동사. 느낌 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조동사를 공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배웠나요? 자, 여기는 can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can이 지금 제가 가능성의 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can이라는 것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I can eat a lot. I can drive a car. Can I come in? I can be true. It can be true. 이렇게 말해놓고 이것은 난 많이 먹을 수 있어. 능력. 난 운전할 수가 있어. 가능.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허가. 자, 그것은 진실일 리가 없어. 추측. 자, 이렇게 해서 혹시 여러분들 능가허추 이렇게 외운 적은 없으세요?
외출증 can과 seem이 같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 풀어본 적 없으세요? 한 번이라도 있으시다면 조동사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러한 형식적인 과정은 내려놓죠. 형식적인 과정 내려놓고, 자, 이런 can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나 많이 먹을 수 있어. 나 운전할 수 있고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아, 그것은 사실일 수가 없어. 라고 해서 이런 표현이 아닌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수라는 말이면 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역할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진짜 본질에 우리 한번 가까워져 봐요. 조동사란 뭐다? 동사를, 즉 비동사 또는 일반 동사를 꾸며주면서 문장에 맛을 더하는 것이다. 100% 긍정, 100% 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긴가민가. 자, 긴가민가는 그 과정에 조동사들은 문장에서 동사를 꾸며준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조동사는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must, can, may, ought, should 말고요. 조금 특이하게 생긴 애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준조동사 used to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준조동사 used to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얘가 얼마나 기똥차게 야무지게 쓰이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예문 보실게요. 자, 여기 이제 예문을 보시면 이런 예문이 나왔어요. I got up early in the morning.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났었어. 자, 무슨 시제예요, 여러분들? 과거 시제죠. 과거에 나 일찍 일어났었다? I don't get up in the morning.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해. 이거는 현재는 그렇게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나 옛날엔 일찍 일어났었는데 지금 일찍 못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고요. 한 번에 쉽게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떨까요? 나 옛날엔 진짜 일찍 일어났었는데. 여기까지만 말하는 순간 왜? 왜 요즘 일찍 못 일어나는데? 라고 우리가 응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한 건 바로 문장에서 이 문맥이 주는 힘이죠. 나 옛날에 진짜 일찍 일어났었는데, 나 옛날에 진짜 날씬했었는데, 나 옛날에 진짜 잘 나갔었는데, 이 말의 속뜻은 지금은 날씬하지 않고 잘 나가지 않고 일찍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꼭 두 문장으로 말하지 않아도 가능해요. 그 가능하게 되는 게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문장 때문인데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두 문장에 또돈돈 이렇게 탁 하고 한 문장으로 바뀌면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즉 똑같이 여기 get up 부정이 그대로 get up이라는 동사는 유지를 해주고요. 자, 이 동사, 즉 일반 동사인 거죠. 해당 일반 동사를 use to라는 조동사가 꾸며주는 거죠. 선생님, 이게 조동사입니까? 네. 이 두 단어인데, 네. 수동태 아닙니까? 아니요. 수동태라면 be used였겠죠. be가 없잖아요. 수동태 아니에요. 그래, use to는 조동사인데 이런 걸 준조동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동사에 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조동사인데요. 이 조동사도 결국은 뒤에 있는 얘의 맛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즉 여기 get up 이라는 단어만으로 일어났다 라는 말이 아니라 옛날에는 일찍 일어났었는데 지금 일찍 일어나지 못해 라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use to를 쓰시면 됩니다. 즉 여기처럼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못해 라는 걸 한 번에 더해서 그냥 use to 쓰면 돼요. I used to get up. 일찍 일어났었었는데 이거예요. 난 옛날에 일찍 일어났었다. 그러나 지금 일찍 일어나지 못한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I used to get up. 과거에는 일찍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의미를 말할 때 그냥 use to만 쓰시면 돼요. 진짜 편하죠. 정말 동사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요? 조동사 use to가요. 과거에는 그랬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는다. 이게 바로 조동사의 진짜 의미. 자, use to입니다. 자, 그러면 이 use to는요. 과거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쓰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쓸 수 있지만 이런 경우 어떠세요? 여러분 이 상황 한번 보실래요? 딱 느낌 오죠? 뭘까요? 지금 여기 이 여자분이 이 남자의 도를 아십니까? 하고 붙잡는 건가요? 그런 느낌 아니죠? 오빠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Do you love me? 라고 오빠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o, 아니야. I loved you. 난 널 사랑했었어. 그러나 now, 지금 I don't love you anymore. 난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요. No, I loved you, but now I don't love you anymor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우 너무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길게 말하지? 그리고 너무 잔인하지 않아? 어떻게 난 널 예전에 사랑했었으나 야 과거의 긍정이야. 잘 들어. 과거의 긍정. 그런데 지금은 don't love you.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과거에는 긍정이나 현재는 아니란 뜻이야. 내 말 알아들어? 너무하죠? 이렇게 길게 말해. 아이 뭐 막판에 이러지 말고 그냥 I used to 라고 말하면 되죠. 그러면 뒤에 붙잡고 있던 여자가 혹시 과거에는 그렇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준조동사를 이용해서 지금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 라고 굳이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잡지 말고 보내주면 되죠. I used to. Okay, got it. 이렇게 하면 되지 뭘 이걸 가지고 뭐 또 그렇게까지. I used to. 조동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used to는 그만큼 문장에서 한 번에 더 많은 표현을 그 문장 안에 맛을 제대로 살려서 동사를 돋보이게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분은 슬프겠지만 동사는 분명히 돋보여졌죠. used to 다음에 문맥상 love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이 문장이 used to love, 사랑했었지 이거죠, 여러분. 난 널 사랑했었으나 지금은 사랑하지 않아가 아니라 사랑했었지.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조동사는 바로 그런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조동사는 뒤에 항상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조동사의 빛나는 역할을 뒤로 하고 다음 것 가시죠.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조동사로 과거를 나타내고 싶다. 조동사로 과거를 나타내고 싶다. 자,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제가 딱 준비했어요. 이거 뭘까요? 시제에서 여러분 보셨던 그거 맞아요. 수평선이에요. 시제에서 항상 내가 서 있는 시점을 현재, 서 있었던 시점을 과거, 앞으로 서 있을 시점을 미래라고 합니다. 현재, 과거, 미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사가 go거든요. 그래서 go로 준비했어요. went, go, will go.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있어요. 자,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should를 갖다 쓰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2인칭인 너는 뭐뭐 해야만 한다. 여기 의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지금 가야 돼 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자, 그러면 조동사에서 지금 가야 돼 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현재니까 여러분 이걸 가져다가 조동사 뒤에다가 가는 거예요. You should go now. 지금 가야 돼. 뭐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아까 무슨 시제라고 그랬죠? 여기가 현재, 여기가 과거, 여기가 미래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go를 내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걸 가져다가 여기다 쓰고 그리고 지금이라는 말을 썼죠. 그러면 의무는 의무인데 언제 의무예요? 현재 의무. 그리고 now도 들어가 있잖아요. You should go now. 너 지금 가야 돼.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너 지금 가야 돼. 그런데 야, 너 어제 갔었어야지. 지금이 아니라 어제. 그러면 현재가 아니라 과거, 어제니까 이번에는 여기 있는 동사 went를 여기다 갖다 쓰자고요. 따단, you should went yesterday. 쓰자마자 틀렸어요. 왜요? 어제라고 해서 과거라서 제가 여기다가 went라는 여기 있는 걸 여기다 갖다 썼더니만 아니 조동사 뒤에는 went를 쓰면 어떡해.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원형이야. 라고 해서 you should go 라고 고친다면 결국은 you should go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재 가는 거나 과거에 가는 거나 결과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현재 가는 거나 과거에 가는 거나 똑같아지는 거야. Oh my God. 현재 가는 거, 과거 가는 거 똑같다면 실제로 여러분 이거는 전달이 안 되죠. 여러분 여기는 now나 yesterday는 부사니까 아예 빼버린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더더욱이 이게 you should go. 지금 가야 돼. You should went가 아니라 go. 가야 돼.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차선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자, 한번 보세요. You should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현재 뒤에 과거를 쓰려고 했는데 went만 쓰면 바로 이렇게 틀려지니 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 주목하세요.
현재 뒤에 과거도 있지만 현재 뒤에는 또 다른 시제 바로 이게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죠, 여러분들? 현재 완료. 맞아요, 여러분들. 현재 완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have gone 이렇게요. have gone, have pp를 사용하죠. 즉 조동사 뒤에 have pp. You should have gone yesterday.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You should have gone yesterday. have pp. 이렇게 have pp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have pp를 쓰면 실제로 뭐가 되냐면 조동사 뒤에 have pp의 특징은 원래는 과거를 쓰고 싶었으나 과거를 쓰지 못해서 대신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have pp를 조동사 뒤에 have pp를 썼다는 건 그냥 조동사 뒤에 과거를 썼다라고 생각하셔도 마음 편하세요. 조동사 뒤에 have pp를 쓴다는 건 조동사 뒤에 과거를 썼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조동사 뒤에 have pp를 썼다는 건 조동사 뒤에 과거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세요. 조동사 뒤에 have pp는 조동사 뒤에 과거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즉 여러분 보이시는 건 원래는 과거를 못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have pp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현재 완료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재 완료가 아니라 그냥 현재 완료 모양만 가지고 온 거예요. 현재 완료 모양을 가지고 와서 그 모양들을 이용해서 과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should 하면 have gone이 나와요. 난 너의 속뜻을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보이는 건 have gone이라고 보이지만 원래 얘 뜻은 went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should는 해야만 한다. went는 갔었다. 아, 갔어야만 한다. 이건가요? 맞습니다. 갔었어야만 한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즉 have gone이라고 쓰지만 실제로 그걸 그냥 과거 시제로 돌려서 해석하시면 딱 떨어져요. 즉 should는 뭘 나타내요? 의무. 그리고 뒤에 have gone을 나타낸 건 뭘 나타내요, 여러분들? 과거. 그러면 과거의 의무죠. 과거의 의무. should have gone. 갔었어야 돼. 그런데 안 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갔었어야 했는데 안 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기억하세요. 조동사로 과거를 나타내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조동사 뒤에 have pp를 써서 과거임을 나타내 주는 거죠. 즉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인 규칙도 어긋나지 않고 그리고 현재보다도 뒤에 있으니까 조동사 다음에 have pp는 그냥 과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조동사의 종류가 should만 있겠습니까? 다양하죠. 자, 지금 제가 조동사를 조금 많이 데리고 왔어요. 조동사 보이세요? 조동사 must, 조동사 might, cannot, need not, ought to가 있죠. 조동사 이 mus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문장에서 추측, 그리고 강력한 추측, 그 다음 might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 cannot은 가능성의 부정, 마이너스, need not은 자 필요의 부정, 불필요, ought to는 의무, 자, should도 의무예요. 자, 각자 여러분들 원래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에다가 걔네들이 원래 뜻이 추측이니까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일지 모른다. 뭐뭐일 리 없다. 뭐뭐 할 필요는 없는데 뭐뭐 해야만 했다. 이런 식으로 원래 뜻이 있죠. 그러면 그 뜻에다가 지금 원래 너무너무 과거를 빡빡 쓰고 싶은 거야. 그런데 안 돼요. 과거를 못 쓰니까 대신 뭘 써주면 된다고요? have pp. have pp, 즉 완료 시제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완료 시제를 사용하면 과거를 쓰고 싶었던 그 의미를 그대로 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지렁이 부분 있죠. 이 지렁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여기예요. 여기. 그러면 이거 임에 틀림없다가 아니라 이거는 뭐뭐 이었음에 틀림없다. 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었을 리가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리고 어야 엇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실제로 의미상 우리가 단순하게 뭐뭐임이 지금 틀림없다가 아니라 과거에 뭐뭐이었으면 틀림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됐어요? 즉 뭐뭐이었음이 틀림없다. 뭐뭐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지금이 아닌 과거의 사실에 대한 추측입니다. 기억하세요? 조동사 뒤에는 과거 시제를 쓸 수 없으니 그 과거를 대신해서 완료인 have pp의 모양을 불러오는 겁니다.
현재 완료가 아니라 그냥 완료의 모양만 업어오는 거예요. 그 모양을 업어다가 실제 완료라고 모양을 넣지만 해석은 과거를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과거의 추측, 과거의 가능성, 과거의 추측의 부정, 과거의 불필요, 과거의 의무, 과거의 의무. 그러니까 해석이 뭐뭐 했었어야 하는데 했었어야 하는데 라고 바뀌는 거죠. 느낌 오세요? 네. 조동사 뒤에 이렇게 완료 시제를 쓴다는 것은 과거를 나타내고 싶어서다. 즉 have pp라고 쓰지만 해석은 시원하게 과거로 해석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됐을까요? 자, 지금 비가 오미 틀림없어 라고 하면 it must rain 이라고 하시면 돼요. it must rain. 자, 근데 지금 비가 오미 틀림없어. it must rain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젯밤에 비가 왔었음에 틀림없어 라고 한다면 must라는 강력한 추측의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뒤에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비가 왔었음이 틀림없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It must have rained. It must have rained yesterday.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It must have rained.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이 밑에 잘 보세요. Need not have pp. 불필요. 과거의 불필요. 즉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자 뭐뭇을 할 필요는 없었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불필요니까요. 없었는데 과거에 뭐뭐 했었어야 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이, 영화 속에서 말이야 대사라고 할게요. 아 내가 그 녀석을 죽일 것까지는 없었는데 죽일 필요는 없었는데 그 말의 속뜻은 뭘까요? 죽였다, 했다라는 뜻이죠. 아 내가 좀 공부를 좀 했었어야 하는데 실제 의미는 안 했다라는 거죠. 아 내가 좀 일찍 좀 출발했었어야 하는데 실제 의미는 일찍 출발을 안 했다는 의미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실제 말하는 거는 할 필요는 없었는데 라고 말해놓고서는 했단 말입니다. 했었어야 하는데 라고 말해놓고서는 실제는 안 했어요. 이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실제 말을 했는데 그 말과는 반대로 말은 아 내가 진짜 어젯밤에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젯밤에 이걸 마무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했었어야 되는데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안 했어요. 실제로는 안 했으면서 말만 이렇게 가짜로 떠들어대네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짜로 말하는 방법,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한자가 조금 어렵네요. 자, 풀어서 가볼까요? 가짜로 정하여서 말하는 법을 가정법이라고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 주제가 바로 가정법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배우고 익힘 하는 시간, 익힘 문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동사 편에 해당되는 익힘 문제 함께 하실 건데요. 먼저 주어진 해석이 있다는 거에 주의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셔야만 합니다.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곤 했었다. 열심히 공부하곤 했었다. 뭐뭐 하곤 했었다. 혹시 과거에는 그랬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다는 그 used to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뭐 하곤 했었다. used to. I used to study. 뒤에 동사 원형 들어오면서 I used to 뭐뭐 하곤 했었다. 과거에는 그랬으나 현재는 아니다라는 표현 쓰는 바로 그것 맞습니다. 두 번째, 그는 그렇게 빨리 운전해서는 안 된다. 그는 그렇게 빨리 운전해서는 안 된다. So fast 이렇게 들어갔죠. 그런데 뭐뭐 해야만 한다가 should고요. 여기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의 부정을 나타내는데 조동사는 부정을 나타낼 때 뒤에다가 not을 쓰고 뒤에 동사 원형을 쓰기로 했으니까요. 여기 not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He should not drive so fast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자 should not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는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이번에는 그냥 의무만을 나타내니까 should면 충분합니다. 따로 부정을 나타낼 필요는 없죠. 여기는 안 된다지만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자, 차분하게 침착하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자, 이어지는 파트. 그들은 그들의 계획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수 있다. 자, 그럼 뭐 할 수 있다? discuss가 토론하다는데 거기다 맛을 더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할 수 있다. can. 자, 우리가 can의 의미가 정말 많죠. 능력, 허가, 추측하지만 뭐 할 수 있다. 이 수 하나면 족하는 거 기억하시죠?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뭐 할 수 있다. can 대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조금 어려운 거. 그는 일찍 사과를 했었어야만 한다. 했었어야 한다? 지금이 아니라 의무는 의무인데 과거의 의무를 나타내고 싶다? 하지만 과거를 쓰시지 않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거 대신에 조동사 should, 즉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뒤에 과거를 쓸 수 없으니까 그 뒤에는 have pp. 즉 have pp를 쓴다는 건 그 have pp가 뭘 나타낸다는 거죠? 과거를 대신한다는 거죠. 즉 should have pp, 과거의 의무. should have pp, 과거의 의무. 그래서 she should have pp. 자, 라고 하면 she should have apologized early 라고 해서 early, 일찍. 자, 사과를 했었어야 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일찍 사과를 했었어야 한다. 하지만 이게 속뜻은 뭐죠?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 가짜로 말하고 있네요. 다음 편 예고. 다음 편은 가정법해요, 우리. 그러면 자, 가정법 들어가기 전에 조동사 정리. 복습은 생명이다. 첫 번째.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게 바로 auxiliary verb. 자, 바로 액세서리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조동사는 반드시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You should have gone yesterday 라고 했었을 때 should, 의무, 그리고 have pp를 썼다는 것 자체가 완료 시제가 아니라 실제 속뜻은 과거. 즉 과거의 의무를 너무나 나타내고 싶었지만 실제 과거의 의무를 이렇게 should went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대신 조동사 뒤에 완료 시제로 과거의 의무 등을 나타낸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끊어 읽을 때 You, 넌 말이야 should have gone, 갔었어야만 했어, 어제 라는 표현이 과거에 갔었어야만 했어, 어제 갔었어야만 했어, 그런데 안 갔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동사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조동사의 끝에 있는 가정법에 대한 예고까지 함께 했는데요. 가정법, 드디어 우리가 가정법에 들어갑니다. 사실 고민이 많았는데 그 가정법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민의 이유는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생기초 스타터, 저는 성정이었습니다.